우리는 보통 일제시대 때 적극적으로 일본의 제국주의를 옹호하고 그들의 침략전쟁에 가담해서 호의호식한 사람들을 친일파라고 부릅니다. 자, 안녕하세요. 시골카페직입니다. 오늘은 친일파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친일파의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보통 일제시대 때 적극적으로 일본의 제국주의를 옹호하고 그들의 침략전쟁에 가담해서 호의호식한 사람들을 친일파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건 지금 현재 우리의 시각으로 일제시대를 바라본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일본하고 친하게 지냈었던 사람들을 친일파라고 하는데, 우리는 역사를 해석할 때 그 당시의 시대 상황에서 역사를 해석해야 한다고 배웠잖아요. 그럼 우리 한번 일제시대로 돌아가서 내가 1910년 한일합방 이후에 한 1920년쯤에 태어난 조선인이라고 한번 가정하고 친일파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났더니 태어난 나라가 조선이 아니고 일본이에요. 부모님은 평민 출신이시라서 양반한테 핍박받던 조선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전혀 몰라요. 그런데 태어난 나라가 조선처럼 양반, 평민, 노비로 구분되는 신분제 사회도 아니어서 내가 노력하기에 따라서는 관직에도 나갈 수 있고 사업으로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나는 이제부터 뭘 해야 할까요? 부모님 잘 모시고 여우 같은 마누라 만나서 결혼해서 토끼 같은 아들, 딸 낳아 잘 키우고 남들보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죠? 그렇죠. 남들보다 더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해야 되겠죠? 지금 공무원 되려고 고시원에서 머리 싸매고 공부하는 청년들처럼 그때도 어떻게든 안정적인 직장 얻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공무원이 되거나 이미 성공한 사람과 인맥을 쌓아서 장사를 해서 열심히 돈을 벌거나, 그것도 아니면 남들보다 더 많은 월급을 받기 위해서 잘 나가는 대기업에 취직하거나. 당시 이미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일본인이었을 테고 대기업은 대부분 일본 기업이었겠죠. 뭐 어떡합니까? 나는 조선이 어떤 나라인지도 모르고 태어나 보니 나라가 일본인데, 그냥 주어진 환경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게 그 시대 국민들로서는 당연한 일이잖아요. 지금까지 생각해 본 것처럼 실제로 일제시대 때 열심히 공부해서 공무원이 된 사람이 있어요. 함경남도에서 1920년에 태어난 문모 씨는 열심히 노력해서 일제에 공무원이 됐고, 공무원이 된 이후에도 열심히 노력해서 1940년에는 21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조선총독부 예하 함경남도 함주군 흥남읍사무소에서 농업계장까지 올라갔어요. 이 사람은 조선인으로서 일제시대 때 공무원이 돼서 계장까지 올라갔으니까 일제에 협조한 친일파잖아요. 그러니까 해방 이후에는 당연히 숙청돼야 마땅한 사람이죠. 그런데 오히려 1945년 일본이 패망한 이후에는 친일파로 찍혀서 숙청된 게 아니라 38선 이북을 점령한 소련군에 의해서 함주군청 농목과장에 임명됩니다. 읍사무소 계장에서 군청 과장으로 승진한 겁니다. 이 사람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아버지 문용형 씨입니다. 그럼 왜 38선 이북 지역을 신탁 통치한 소련군은 일제 공무원을 중용해서 오히려 승진까지 시켰을까요? 소련이 일본하고 친해서 그랬을까요? 소련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본을 망하게 한 미국과 같은 편에서 싸웠는데요. 그렇죠. 일본과 친해서가 아닙니다. 신탁 통치는 해방 직후 자치 능력이 없는 한반도에 자치 능력이 갖춰지기 전까지 위탁을 받아서 대신 통치하는 행위입니다. 한반도에 자치 능력이 갖춰진 이후에는 통치 권한을 한반도에 이양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빨리 한반도의 자치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유능한 현지인을 중용할 수밖에 없었고, 그 당시 성인 중에서 근대 교육을 받았고 행정, 치안, 국방 등 각 분야에서 경험이 있는 현지인은 일제하에서 공무원, 경찰, 군인을 했었던 사람들밖에 없었습니다. 친일파를 완벽하게 청산하면서 자치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해방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에게 근대 교육을 시키고 그 아이들을 공무원, 경찰, 군인 등으로 길러낸 뒤에 충분한 경험을 쌓아줘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한 세대, 적어도 50년 이상의 세월이 필요합니다.
만약 그렇게 했다면 우리는 1995년 이후에나 신탁 통치를 벗어났겠죠. 이와 똑같은 일이 38선 이남에서도 일어났습니다. 38선 이남을 신탁 통치한 미국의 메가더 장군은 1945년 메가더 포고령을 통해서 미군정을 선포하고 소련군과 마찬가지로 일제 하에서 공무원을 했었던 사람을 중용합니다. 신속한 통치권 이양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던 거죠. 이를 두고 메가더 장군이 친일파를 숙청하지 않고 중용했기 때문에 친일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금까지 적폐로 남아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일이죠.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의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장이 옳다고 믿는 선량한 대중들은 분명히 불순한 세력에 의해서 세뇌당한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했으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아버지 문용현 씨를 친일파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친일파의 후손이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똑같이 주어진 환경에서 성공을 위해 치열하게 살았을 뿐인 박정희 대통령은 친일파라고 하고 그의 딸 박근혜 대통령은 친일파의 후손이라고 하죠? 또 얼마 전 작고하신 6.25 전쟁 구국의 영웅 백선엽 장군은 왜 또 친일파라고 매도하나요? 문용영 씨나 박정희 대통령이나 그리고 백선엽 장군이나 태어나 보니 나라가 일본이었고 지금 성공을 위해 치열한 삶을 살아내고 있는 우리의 청년들처럼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성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갔을 뿐인데요. 게다가 박정희 대통령은 군인으로서 6.25 전쟁 때 중국과 북한 공산당으로부터 나라를 지켰고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경부고속도로, 포항제철, 현대조선소, 원자력발전소 등 수많은 업적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 식민 통치를 벗어난 나라 중에서 유례없는 경제성장을 일으켜낸 산업화의 영웅인데요. 당신은 왜 그렇게 박정희 대통령을 미워하나요? 당신은 아직도 일제시대 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았을 뿐인 그 수많은 사람들을 친일파라고 매도하고 손가락질하면서 증오하고 계신가요? 아직도 당신에게는 일제시대 때 열심히 주어진 삶을 살아간 사람들의 후손들이 청산해야 할 적폐로 보이십니까? 친일파는 없습니다. 그냥 주어진 환경에서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온 선량한 민초들만 있을 뿐입니다. 친일, 반일 논쟁은 21세기 대한민국의 미래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세요. 정작 자기들의 기준대로라면 자기들의 조상들도 죄다 친일파이면서 끊임없이 친일 청산을 외치고 반일 불매운동 등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친일파라는 공곡의 적을 설정해 놓고 국민들에게 계속해서 분노를 주입하면서 국민들을 세뇌하는 세력이 누구인가를 이제는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때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부족한 얘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공감되셨다면 주위에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